기축 통화인 달러가 무너지는 순간 미국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금과 은을 누리는 거고,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금과 은을, 거기에 있는 자본을 코인 시장으로 옮기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는 저는 한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장님, 네.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코인이 급등하고 있더라고요. 네. 상대적으로 금값은 조금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은 네. 우리 우성 씨하고 네네. 약간 이렇게 대담식으로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객들을 대신해서 우성 씨가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네네. 저도 그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네. 그냥 프리로 한번 네.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요즘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되자마자 아주 코인 시장은 막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났고, 금하고 은 시장은 지금 거의 폭락 수준이에요. 조금 내린 게 아니라 폭락 수준인데, 금값하고 은값이 갑자기 오른 것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급격히 올랐어요. 저는 약간 계단식으로 해서 5년 안에 금값이 100만원, 한 돈에 100만원이 될 거라고 예측한 것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판매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사는 우리 고객분들 입장에서도 금값과 은값은 천천히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몸템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갑자기 올랐고, 또 너무 갑자기 떨어졌어요. 저도 처음에 당황을 했죠. 사실 지금처럼 폭락되는 것도 약간 당황스러워요. 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트럼프, 그 전에 트럼프 일기에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네네. 이 사람은 어디를 튈지 모르는 언변으로 인해서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고, 이번 선거에서도 미국 자국민들까지도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반반 갈려있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정치가 이전에 경제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과 돈의 냄새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와 만났으니 이 시너지 효과는 어마어마할 거고요. 아마 돈을 벌 수 있는 일, 그다음에 미국의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일에 앞장설 거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상황은 일시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뭐 도지 같은 일론 머스크 이런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나머지 비트코인 빼고 알트코인 중에 좀 이름이 없거나 조금 등록하지 얼마 안 되는 이런 코인들은 아마 점차적으로 트럼프 체제에서는 아마 퇴출을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한 미국이 주장하는 게 뭘까요? 강한 미국. 그동안 다른 나라들하고 무역할 때 주로 적자를 많이 봤잖아요. 네. 이번에는 흑자를 보겠다는, 워낙 국가에 이제 부채가 많다 보니까 네. 흑자로 전환해 보겠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어떻게든지 이제는 실리 위주로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달러의 붕괴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체제에서는 부채가 너무 많잖아요. 네네. 진짜 화폐를 너무너무 발행을 해서, 달러를 너무너무 발행을 해서 이 부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트럼프라면은 감당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이죠, 희망.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 그게 뭐냐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금과 은을 누르겠다는 거고, 금과 은을 대표적으로 하는 나라인 라이벌인 중국을 누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과 은값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네요. 있죠. 지금 악영향을 끼쳤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까 일시적이라고 그랬죠. 네. 트럼프가 제 아무리 특출난 사람이고 진짜 굉장한 경제인이고 그리고 정치인이다 하더라도 이 미국의 부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국의 부채를 막을 수는 없어요. 편법을 이용해서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이 자체 내에서 미국의 부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렇잖아요. 뭐 대통령 인수위원회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 전에 집권하고 있던 그 세력, 집권당은 아무래도 세력이 쫙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다 법이고 그렇게 시행하겠다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어떤 세력에서 어떤 이런 코인을 작정하고 올린 것 같고요. 작정하고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고객들, 금하고 은에 투자했던 분들은 지금 어떡하지? 더 내려갈 것 같아. 어떡하지? 금과 은이 폭락할 것 같은 어떤 이런 공포를 조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대세는 코인이야. 그러니까 코인에 투자를 해야 돼. 어떤 그런 심리를 또 발생시키는 거고요. 그게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금과 은을 눌러서 달러를 고정해야 되고 중국은 금과 은을 높여서 달러를 죽여야 된다는 거죠. 이 강대군의 G2의 대결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견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이 완전히 활화산처럼 확 올라가잖아요. 제가 중국이라면 지금 코인 시장이 타오르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싫을 것 같아요.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 어떤 대책을 낼 것 같아요. 코인 시장을 싹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발표가 곧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을 떨어뜨리고 실물 자산인 금을 올리는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을까 예견을 해봅니다. 제가 또 저번에 그 트럼프하고 해리스 대결에서 진정한 승자는 바로 일론 머스크다 맞췄잖아요. 이번에도 한번 예언을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중국에서 시장 조치로 인해서 코인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파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정부에서 왜 코인 시장을 지금보다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까요? 트럼프 일기 때는 트럼프가 가상화폐 이쪽에 별 관심이 없었고요. 그리고 쓰레기까지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선에 실패하고 다시 이번에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 2기가 됐는데 트럼프의 그 생각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왜 코인 시장이 이렇게 불이 붙듯이 잘 되냐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 보좌관처럼 옆에 계신 분이 일론 머스크잖아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마 조율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어떤 제안을 했을 거고 거기에 트럼프는 옳다 이것이 맞을 수도 있겠다고 이제 대책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트럼프가 사드리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런 채집기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기를 도입을 해서 채굴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채굴기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이 채굴기는요 뭐랑 비례하냐면 전기세하고 비례를 해요. 그러니까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채굴기를 갖다가 100대, 1000대를 놓으면은 그걸 코드를 뽑아서 전력으로 전기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는 그런 구상을 해줘. 미국 텍사스에 어마어마한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아파트형으로 만들어서 전부 채굴기를 해갖고 비트코인을 진짜 직접적으로 채굴하겠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텍사스에 있는 전기료를 엄청나게 싸게 할 것이고 미국에는 지금 세일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전력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러면서까지 비트코인을 키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이 한 1억 정도 생각했을 때 이것을 10억으로 만든다면 이 두 사람이 10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면 비트코인 하나에 10억이 됐을 때 미국이 그 수량을 최단으로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자기네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회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던 게 바로 일론 머스크와 자신이 공부를 해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공약은 바로
CBDC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죠. 그런데 디지털 화폐를 최초로 한 나라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 시범적으로 단계가 밟아 나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각 나라마다 CBDC를 준비하고 있어요. 미국이 왜 CBDC를 준비하지 않느냐? 바로 자기네 갖고 있는 기축통화인 달러가 무너지는 것을 눈뜨고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쓰고 저런 방법도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트럼프가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부채를 탕감하려는 노력을 한 겁니다. 옛날에 오바마 정부 때도 플래티늄, 백금으로 기념 주화를 만들어서 1조 달러라는 그 동전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걸로 부채를 탕감하려고 의회에서도 통과되려고 노력을 했던 그 흔적이 있습니다. 동전이 1조 달러야? 동전, 기념 주화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용해서 가치를 심어주는 거죠. 그 가치에 부채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발상을 했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만큼 미국의 부채가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부채를 탕감하거나 아니면 부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이 얘기도 할 텐데 옛날에 이런 기축통화를 갖고 있던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이 100년마다 한 번씩 있었는데요. 옛날에 로마 제국과 지금의 미국 상황이 너무나 비슷해요. 나중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결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달러의 그 수명이 점점 가까워질 것 같고요. 그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가 패권을 두고 싸우고 있는데 결국엔 금과 은이 이길 것이고요. 지금 약간 작전상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의 입장에서는 금과 은을 계속해서 올리고 이것이 금 본위제, 은 본위제로 갈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드는 거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금과 은이 오르면 미국은 달러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눌러가지고 금과 은이 오르지 않게끔 만드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기축통화인 달러가 무너지는 순간 미국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금과 은을 누리는 거고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금과 은을 거기에 있는 자본을 코인 시장으로 옮기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는 저는 한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금과 은 시장은 다시 활성화되지 않을까. 물론 이만큼 내렸기 때문에 갑자기 또 이렇게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다져서 다시 시작을 할 것입니다. 달러가 또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강한 미국을 위해서 달러가 오른다. 저는 달러도 금이 오르면 달러 값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주시하면서 항상 중심은 미국과 중국입니다. 이 세계 경제에서 미국과 중국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돈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찾아가시면 돼요. 모든 투자와 자본은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은,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지금 코인, 그 다음에 뭐 국채 이런 식으로 투자처가 많은데 이게 옮겨가지만 요즘 패턴은 어떤 거냐면은 부동산 갔다가 주식 갔다가 국채 갔다가 이게 아니고요. 부동산 갔다가 금은 갔다가 주식 갔다가 금은 갔다가 약간 이런 패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최소한 금과 은은 15% 이상은 항상 현물로 비축해 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성 씨 또 궁금한 거. 선생님,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달러 가치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금값과 달러 가치는 반비례한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금을 수입해야 되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오르면 금도 외국에서 더 비싸게 사와야 돼서 국내 금값은 상승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오늘 금값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오늘 제가 금값 떨어진 게 하루에 거의 한 2만 원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근데 2만 원만 떨어진 게 다행이에요. 원래는 거의 3만 원 돈이 떨어져요. 근데 다행히도 달러가 올라줘서 그나마 2만 원 떨어진 거예요. 여기에 달러까지 떨어졌으면은 정말로 폭락이에요. 이 역으로 얘기하면은 그 전에 우리가 또 막 하루에 28,000원씩 오른 적이 있었어요. 불과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금값이 하늘로 이렇게 치솟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달러가 안 떨어졌으면은 이거는 거의 2배로 더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금값을 볼 때는 달러와 금은 반비례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미국은 달러, 중국은 금이라고 생각했을 때 서로 앙숙이에요.
안전자산이 어떤 거냐? 너 아니면 나다. 싸우고 있는 거죠. 달러가 생각하면 은매 기주고 금. 근데 안전자산이 금이 최고야? 그러면 달러가 은매 기주고. 이렇게 반비례식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까지 패턴이에요. 근데 만약에 금도 오르고 달러도 오른다. 그러면 2배로 오르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이 3%가 오르고 달러가 3%가 내리면 동결이에요. 근데 만약에 금이 3%가 오르고 달러가 3%또 올랐어요. 그러면 6%가. 그리고 각 나라마다 금 시세가 달라요. 각 나라마다. 미국의 금 시세와 일본, 중국, 우리나라 이런 게 각 나라마다 금 시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는 게 밀수예요. 밀수라는 건 뭐냐면 몰래 금을 갖고 오는 거죠. 싼 나라에서 사서 비싼 나라에 가서 사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 나라가 금값이 높고 한 나라는 작으면 이 나라에서 일로 들어가서 현금으로 바꿔갖고 그 현금으로 자기네를 갖고 오면 이 또 사가지고 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게 한 나라만 계속 높을 수는 없어요. 어느 때는 우리나라가 높고 어떨 때는 외국이 높고 뭐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인이 한 자리밖에 없는데 두 사람이 서로 주인이라고 싸우는 상황이죠. 달러냐 금이냐 이 두 손님이 자리를 하나 놓고 그 패권을 갖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안전자산은 나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전자산은 금이야 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고 또 다른 분들은 뭐 달러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그것은 저는 금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상황은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금이 너무 갑자기 짧은 시간에 많이 올랐어요. 그 전에. 그렇게 오른 건 별로 바람직한 상황이 아닙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야지 안정되고 그게 맞는 건데 무슨 뭐 투기꾼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금값이 치솟으면 그 치솟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내려오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급격히 오르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거의 투기성이 아닌가. 뭐 어떤 세력에 의해서 돈 많은 세력에 의해서 금을 매집을 했고 이번에 뭐 트럼프가 당선될 것을 좀 아는 듯한 세력이 있다면 충분히 장난치고도 남을 방법이죠. 거의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될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은 만약에 내가 돈을 벌고 싶어요. 근데 권력을 갖고 있어요. 내가 트럼프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러면 미국의 말 한마디에 돈을 벼락같이 벌 수도 있고 나락으로 거지될 수도 있어요. 왜? 어떤 미국의 입장에서 어떤 공표되는 예를 들어서 뭐 금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나라의 전쟁이라든지 지원 안 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한다든가 그런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이 주식, 금, 코인, 부동산 모든 분야를 흥하게 만들 수도 있고 망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말 한마디 얼마나 대단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대단한 거예요. 중국의 공산당에서 얘기하는 말 한마디에 부동산, 예를 들어서 주식, 그 다음에 코인, 폭락 흥할 수도 있어요. 네. 왜? 미국과 중국이니까 가능한 얘기죠. 뭐 우리나라에서 뭐 한다고 귀담아서 들을까요? 안 들어요, 우리나라. 근데 미국 대통령 말과 중국 주석의 말은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 한마디에 힘이 있어요.